여러분들은 화투를 좋아하시나요? 한국 사람들에게 화투는 꽤나 친숙한 게임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본가에 가면 친척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집안 어르신들끼리 화투를 치곤 하죠. 저는 어릴 때 옆에서 구경하다가 아버지가 돈을 따면 용돈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투는 일본 것인데 어쩌다가 한국에 건너온 것일까요? 화투의 기원과 한국에 전래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화투의 기원에 대한 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류층들이 시작한 놀이가 기원이라는 설과 두 번째는 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에 대해서 다룬 사람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류층들이 시작한 놀이라는 설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화투가 등장한 것은 일본의 에도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카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 포르투갈의 카드를 모방한 카드와 게임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화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화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야나기자와 노부토키가 저술한 연유일기입니다. 여기에 기스케에게 화투를 받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야나기자와 노부토키는 에도 현재의 도쿄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야나기자와 노부토키가 자신의 가신 기스케를 교토에 파견을 보냈는데 돌아올 때 선물로 하나아와세카루타라는 것을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하나아와세카루타가 화투의 원형으로 추정되죠. 화투는 교토를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에서 시작한 놀이였습니다. 연유일기가 집필될 당시에만 해도 화투는 에도에 전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가신 기스케가 교토에 가서 화투를 보고 신기해서 선물로 사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화투는 점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에도에도 전해지게 되죠. 초기 화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렸고 그림도 정교하고 세련되었죠. 또한 홍단이 흰색이었고 흰색 꽃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화투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옹고의 책갈피라고 하는 일본 니이가타현 나가오카시의 향토 잡지에는 화투는 18세기 무가 가문의 시중을 드는 종들이 만들었고 무사 가문의 여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세련된 화투가 크게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목판 인쇄로 화투를 대량 생산하면서부터입니다. 에도시대 후기에 가면 화투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그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가로 빠르게 생산 가능한 화투가 등장했죠. 이때부터 화투의 도상이 간략화되고 지금 우리가 아는 화투의 모습이 대부분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흰색 꽃이랑 흰색 띠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붉은색으로 바뀐 이유는 흰색을 사용하면 다른 색 염료가 번져서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덧칠한 것이 기원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의 8월 공산의 경우는 하늘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무채색 바탕에 원을 그려놓은 형태였죠. 또한 이 당시의 화투는 억새풀의 달의 일부가 가려져 있는 그림밖에 없었는데 당시 목판 인쇄 기술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대가 지나고 기계 인쇄로 전환하면서 아예 공중에 떠있는 형태의 그림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과 가장 다른 것은 12월비입니다. 버드나무 밑을 머리에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달리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저것은 우산입니다. 에도 시대엔 저렇게 뒤집어 쓰는 우산이 있었습니다.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고 빨리 돌아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원래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 오노노도후로 그림이 바뀌었고 세찬 비와 폭풍을 의미하던 그림이 부슬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딱히 알려진 것은 없고요. 다만 이렇게 바뀌면서 재미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일본 화투의 룰에는 3월 벚꽃이랑 9월 국화의 술잔 또는 8월 공산이랑 국화의 술잔 등 풍경을 보며 술을 마시는 연애를 상징하는 패를 모으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규칙이 있는데요. 이 족보가 완성된 상태에서 12월 비강을 따게 되면 세찬 비바람으로 인해 연애가 취소되어 점수가 무효가 되는 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강이 부슬빛 속에 오노노도우가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번개와 비바람으로 인해 연애가 취소되어서 점수를 무효화하는 비강의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12월패 중 하나를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칠한 뒤에 거기에 번개를 일으키는 뇌신의 북을 그려 넣었습니다. 뇌신의 북이 사나운 비바람과 번개를 상징하여서 점수를 무효화하는 기능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요, 화투에 있는 꽃들을 선정한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화투에는 12계열이 있고 각각 다른 꽃과 나무들이 있죠. 화투에 그려진 식물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 식물입니다. 왜 열매가 없는 식물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화투의 식물들이 관상형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화투는 상류층들의 정원에 있는 꽃들을 계절별로 그린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1월 송악을 보면 빽빽한 소나무가 있는데 초기 화투를 보면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와카마스라고 해서 산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소나무가 아닌 정원에 심는 소나무를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크고 구불구불한 소나무가 아닌 작고 쭉 뻗은 소나무를 정원에다가 심었죠. 그리고 6월 모란꽃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모란꽃은 보통 따뜻한 온여울에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나고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방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모란꽃이 12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원에 주로 심는 모란꽃이 겨울에 피는 모란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고야에 있는 도쿠가와원이라는 에도시대 정원에 가면 겨울에 피는 모란꽃이 있습니다. 또한 8월 공산의 경우도 현재는 억새밭에 달이 떠 있는 모습인데 초기 화투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는 억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억새가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억새꽃은 보통 한쪽으로 누워있는 모습인데 초기 화투의 억새는 양옆으로 뻗어있는 모습이죠. 이것 또한 당시 정원이나 다도시를 꾸밀 때 주로 사용되던 억새입니다.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로 정원에 주로 쓰이던 식물들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화투는 상류층들의 저택이나 별장에 정원에 심어진 꽃들을 계절별로 그린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화투가 상류층의 놀이에서 시작했다는 설을 뒤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데요. 정원에 있는 꽃들을 그린 것이라면 같이 그려진 동물들은 왜 같이 그려진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투가 한국에는 어떻게 퍼지게 된 건가요? 화투가 한국에 퍼진 계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부산 동네에 있는 외관을 통해 전해졌다거나 이토 히로부미가 들고 왔다는 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여러 설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청일전쟁 때 조선에 들어온 것이라는 설입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이었는데요. 이때 일본군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화투가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1926년에 김창근이 집필한 조선도 박료람이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지난 30여 년 전후에 일본에서 들어온 화투가 조선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926년에서 30여 년 전은 청일전쟁 시기와 거의 일치하죠. 또한 화투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퍼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1902년 일본의 카루타 세금의 도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루타는 놀이용 카드를 의미하며 당시 일본의 화투를 이용한 도박이 성행하게 되자 그것을 경계한 정부가 놀이카드에 세금을 부과하여 수요를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세금을 도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카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면허료를 지불해야 했고 영업장부를 정비할 것을 명령하여 만약 영업장부에 조금이라도 기록 누락이 있으면 거액의 벌금을 매기게 하였죠. 그러한 이유로 일본의 화투 제조 업체들은 폐업을 하게 되며 창고에 재고만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화투가 유행하여 화투 수요가 높아지는 한편 일본은 수출하는 화투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량 재고였던 화투들이 대량으로 조선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조선에서는 값싼 화투가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공정 없이 두꺼운 종이에 그림을 인쇄만 하여 자른 화투가 주로 수출되었는데 이러한 조선 수출용 화투를 만들었던 일본골패제조라는 회사의 디자인이 한국 화투의 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8월패를 보면 새가 3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다른 일본 화투는 새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동일하지만 일본골패제조에서 만든 화투랑 한국 화투의 새를 보면 새 한 마리는 붉은색이죠. 또한 일본골패제조는 8월 공산에 달 안에 토끼가 절구를 찍는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이것의 영향으로 일부 한국 화투에는 달의 상표를 그려 넣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광패에는 오른쪽 하단에 한자로 빛광이나 한글로 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당시 일본의 수출용 화투를 만들던 회사 중에서 그러한 디자인을 채택한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에 그대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